안녕하세요. 오늘은 덕산 테코피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의 커뮤니티에 이렇게 아래 기업 중 기업 분석에 대한 시청을 원하시는 기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설문을 했는데 100명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덕산 테코피아가 54% 제일 많아갖고 덕산 테코피아에 대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고 제 커뮤니티에 이렇게 해당되는 기업들, 원하시는 기업들 설문 투표해갖고 가장 득표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론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선 테코피아는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 또는 전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설명의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덕선 테코피아의 사업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디스플레이용 화학 제품의 OLED 소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형 증착 소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요 제품 서비스 보시면은 주요 제품들의 매출 현황을 보시면은 이게 21년도 사업 보고서거든요. 덕산테코피아의 첫 번째로 OLED 유기재료 매출 비중이 약 55%, 가장 높은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두 번째로는 40% 정도,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일단은 덕산테코피아는 OLED 쪽이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OLED 소재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매입 현황을 보시면은 원재료 T, 원재료 N, T하고 N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OLED 관련하고 반도체 관련이겠죠? 계약적으로. 금액을 한번 매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타 매입 비용이 가장 높네요. 기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료하고 T가 원재료 N이 보니까는 이거를 별도로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낸 거 보니까는 기타를 이렇게 크게 기타 비용이 크게 이렇게 많이 튀었네 보니까 21년도에 좀 친절하지 않은 사업 보수 같습니다. 그 기타는 어떤 건지 한번 주담하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재료 T에 관련해서는 19년 평균, 20년 평균, 21년 평균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재료 N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2년도를 한번 1분기 살펴보도록 할까요? 산테코피아 12년 1분기에도 보시면은 21년 평균 가격하고 대비해서 변동이 없고 오히려 원재료는 가격이 하락했네요. 또 크게 원재료비가 추가된다 보니까요. 원재료비 21년도까지 없던 원재료비가 또 추가됐습니다. 원재료비 가격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비용은 매입은 가장 많은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깐 저기를 볼까요? 기타 제목에 관한 사항. 기타 제공의 제목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 재고자산 보유 현황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FC 부분이 OLED 부분입니다. 근데 반도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 있고, 재고자산 현황은 보시면은 OLED 쪽 재고자산이 좀 비교적 반도체에 비해서 많네요. 보니까요. 재고자산 회전율이고, 이거는 별도로 분석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차트화 시각화 시킨 게 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사업의 내용을 보다 말았죠. 일단 OLED하고 반도체로 수준을 나뉜다. 원재료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 대략 한 4년 동안 제품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친절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덕선 테코피아에 보시면은 제품 가격을 별도로 표기를 안 해놨습니다. 제품 가격을 모르면은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별도로 있죠. 각각의 제품별 매출액과 만약에 생산량이나 판매나 나 있으면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매출 실적은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제품별로. 근데 또 안타깝게도 판매량이나 생산량 관련돼서 표기된 게 없어요.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을 해야 되겠죠. 만약 이 덕선 테크표를 관심 있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주요 매출처 현황 보시면은 A, B, C, D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OLED 쪽이니까는 OLED 디스플레이 업체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쪽의 업체인 걸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다시 사업 보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사업 보고서. 그런가요? 이거죠? 이 정도로 파악됐고, 회사의 개요를 잠깐 봐볼까요? 회사의 개요. 특이사항 없고, 면역. 면역도 뭐, 이렇게 표기를 안 해놨네요. 잠깐만, 이거 분기 보고서네. 사업 보고서를 봐야죠. 사업 보고서에 보통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 종속 기업 1호 세븐킹 에너지라고 하나 갖고 있네요. 신용 등급은 BB. 회사의 연역. 특이점은 없습니다. 자본금 변동 추이. 3년 동안 유상증자나 12비법을 발행이 없었네요. 보니까요. 발행 주식 총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19년에서 21년까지는 없었네요. 보니까요. 자사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금 있네요. 조금.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상황 한번 봐볼까요? 과거에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좀 꽤 했었네요. 보니까요. 일반 공모 19년 했었는데 왜 자본금의 변동의 상황이 없죠? 주식의 총수가 19년. 이게 18년 거에 빠져갖고 18년 거에서는 아마 총수가 딱 작고 19년에 유상증자한 거 포함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겠죠? 18년도 걸 한번 봐볼까요? 19년 거를 보시면 아시겠죠? 자본금 변동상, 주식의 총수. 여기는 또 없네. 주식의 총수. 18년 거, 19년에 18377이니까요. 18년도 거를 보면 되겠네요. 근데 상장이 19년 9월에 돼갖고 18년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일반 공모니까는 상장할 때 유상증자한 거, 일반 공모래요, 공모.
제가 착각을 했네 보니깐요. 이때 성장을 했다 해서 일반 공모를 한 거네 보니깐요. 그렇다면 일반 공모 후에 이후에는 유상증자 이력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대신에 22년 12월 15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했네요 보니깐요. 아까 21년 거까지밖에 안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21년 12월 15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은 31,000원. 전환가치 가능 주식수는 160만 주. 그러면은 아직 미상 안 됐고 160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한 10% 정도 되겠네요. 꽤나 희석될 수 있는 수량이 작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보니깐요. 상황은 이렇고요. 기략적으로 본다 그랬는데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 보는 것 같죠? 일단 그러면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케이너지라고 있는데 64.3% 지분율, 종속기업이고 배터리 2차전지 제조 관련 기업이에요 보니깐요.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매년 11억 정도, 작년에는 21년은 11억 정도 적자가 시현됐었네요 보니깐요. 덕산테크피아의 성격을 기업 성격을 확인하시려면은 제가 미리 확인했는데 덕산 네오룩스와의 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왜냐면은 주요 매출처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다고 했으니까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 할 때는 10%딱 치세요, 검색을.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매출액의 10% 이상은 고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별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 매출액 연결실체 전체 매출액 10%를 상회하는 고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A, 고객 B. 근데 고객 A가 60819잖아요. 60819. 그러면은 일단은 주요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게 오일리드라고 했으니까는 고객 A는 오일리드 관련 고객으로 파악이 추론이 가능하시죠? 사업 연결재무제표 준성 내용들을 쭉 읽어봤어요. 60819 기억하십시오. 60819 쭉 내려가다 보면은 쭉쭉쭉쭉쭉쭉 긍정인 게 뭐냐면은 이거 꽤 기네요. 특수관계자의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그러니까 계열사나 아니면은 뭐 그런 관계사를 특수관계사라고 하거든요. 덕산테크피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덕산 네오룩서 같은 계열사잖아요. 여기 있네. 특수관계자 거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관계자는 지배기업이나 아니면 기타 특수관계자 계열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덕산홀딩스, 덕산하이메탈도 같은 계열사 내부니까요. 덕산 네오룩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보시면은 단기와 정기 중 특수관계자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의 특수관계자, 덕산 네오룩스 60819 덕산 네오룩스를 통해서 60819 매출이 발생했죠. 아까 근데 주요 고객 10% 이상 1위 기업의 10% 이상의 고객에 의해서 60819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덕산테크피아의 주요 고객 중 매출 1위 발생 고객은 덕산 네오룩스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 수치만 보고 한 개 연도 수치만 보고 확인은 가능하냐? 그러면은 직전 연도권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부터 발생한 게 44006. 그러면 다시 한번 주요 고객
10% 치고 44006을 확인해 주십시오. 직전 연도에 고객 A로부터 44006이 발생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고객 A는 덕산 네오록스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추론이 조금 가능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주요 제품의 가격들이 각 분기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된 이유가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계열사 간의 거래는 좀 대비잖아요. 좀 약간 까다롭고 노출시키기가 각각의 계열사별로 또 이익률 그런 게 있으니까 정해진 게 그래서 분석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관련해서는 내용들 다 대부분 아시죠? 간략하게 덕산 네오록스 내용들을 잠깐 보실까요? 그럼요. 선택커피를 이야기해서는 그 사업 기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덕산테크코피아의 1위 고객사는 덕산 네오록스니까는 덕산 네오록스의 사업 계획자를 아셔야지만 덕산테크코피아의 미래 이익 추세 같은 거를 추론이 가능하시잖아요. 계략적으로. 덕산 네오록스의 사업 계획입니다.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로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네요. 그러니까요. 매출액 구성 비중을 한번 봐볼까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비중을 보면은 OLED 재료가 100%네. 그러니까요. 수출이 좀 많고 내수가 그 수출이 대부분입니다. 수출이 대부분. 판매 및 방문 및 조건은 주요 매출은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기타 해외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매출처겠네요. 그러니까요. 기타 해외 업체는 뭐냐면은 뉴스플로를 확인해 보니까는 뭐 중국의 BOE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나 아니면은 고급형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 그리고 아니면은 애플, 아이폰 쪽에 납품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 네오록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애플의 아이폰, 노트북 쪽과 연관관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덕산 네오록스에 납품하는 덕산 테크코피아도 여건은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쯤 덕산 네오록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시 덕산 테크코피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1분기까지의 덕산 테크코피아의 관련 손익계산서하고 재고자산,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중요한 주요 매출처 덕산 네오록스 쪽으로의 납품액을 별도로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쭉 분기별로. 아까 그 보시면은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 매출액 현황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분기별로 이렇게 다 발췌를 하고 표시를 이렇게 수치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덕산 테크코피아는 OLED 부분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고營業매출표 주석에 보시면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FC가 OLED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각각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 분기별로 각각 발췌해서 수치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 재고자산 아까도 상향 현황 보시면 OLED 쪽과 반도체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관련해서도 별도로 분기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덕산 테크코피아의 수치들을 조합하여서 차트화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차트 보고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크코피아의 22년 1쿼터 실적 발표됐을 때 5월 달에 작성한 글이고요. YOY로 매출액은 11.7% 증가했습니다. 근데 OP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5.8% 감소한 실적을 보여줍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덕성테크피아는 OLED와 반도체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LED 사업 부문은 계열사인 덕산 네오룩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편중이 상당히 강하며 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GPM, 매출 총이익률은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동되어서 OPM 및 OP 또한 지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건 안 봤네요. 덕산테크피아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해당 내용은 덕산테크피아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고요. 여기 합계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 다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당기 21년에는 9040이 발생했고 20년은 6433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재고자산의 매입이니까 원재료비겠죠. 원재료비, 그 다음에 종업원급여, 소모품비. 거의 한 원재료비가 50% 정도를 차지하네 보니까 50%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변동비용 기업인데 GPM이 또 변동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에서 20%대를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당 경우 같은 경우는 46%대예요. 꽤나 높은 매출 총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이죠. 변동비용 기업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계열사인 덕산 네오록스로부터 꽤나 괜찮은 원가율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투자 덕산테크오피아를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 사항이시고요. 일단은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면은 19년 1분기부터 46%대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최근에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6%까지. 반면에 판관 비율은 비교적 장기간,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15%대, 10%대 중반대 이렇게 유지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덕산테크피아를 분석에 대한 핵심적인 관건은 총이익률이잖아요. 총이익률. 총이익률은 원재료와 관련돼 있으니까 원재료는 어, 제품과도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덕선테크피아에서 사업부가 파악하기로는 친절하지 않게 제품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재료가는 거의 뭐 플랫하거나 22년 1분기는 조금 감소했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재료가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총이익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다는 거는 제품가가 급격하게 빠졌다는 의미하고 동일시된다고 판단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당연히 매출 총이익률이 빠지니까는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1.3%에서 최근에 22년 1분기 10.6%로 역대 최저 영업이익률을 기록합니다. 매출액은 뭐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OPM 측면에서, 그러니까 OPM이 빠지는 이유는 이익률이 빠지는 매출 총이익률이 빠진다는 의미이고 원재료 가격은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빠진다는 의미와 더 같겠죠. 비록 제품 가격이 연기가 안 되어 있지만은 근데 해당 사항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는 OLED 사업 부분 별도로 이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익의 주요 감소 사유는 그러니까는 아까 덕선테크피에는 OLED 사업하고 FC 사업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OLED, OLED, OLED.
OLED 부분을 아까 별도로 발췌했는데 그것들을 분기별로 차트화를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회색 막대하고요. 21년 2분기 매출액 역대 최고 찍고 정점 찍고 매출이 계속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OPM, 영업이익률이 20%대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22년 1분기에 0.7% 기록하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부 전체적인 덕선테크피의 이익 감소에 주요하는 OLED 사업 부문의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특히 OPM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다는 거는 매출액은 이전 20년 3분기나 이런 때 비교했을 때는 높잖아요. 근데 13.7% 나오는데 OPM이 이때 0.7%라는 거는 제품 가격, OLED 제품 가격이 급격하게 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반도체 사업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한번. 반도체 사업 부분의 매출액은 19년 1분기에서부터 22년 1분기, 22년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률 쪽에서는 보면 41.5% 찍고 내려와서 이건 뭐 상당히 높은 이익률이네요. 오히려 소재 같은 데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0%대 중반대 초반 기록하다가 18.6%. 이익률은 뭐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피도 유지되고 있고 매출액도 최대치.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익률은 좀 과거 대비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 나름 괜찮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그 덕선테크코프의 연결 전체 매출액에서 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한 거는 주사에는 OLED라는 게 확실하게 판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 네오록스가 1위 매출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덕선 네오록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들을 살펴봤습니다. 19년 1분기 84.1%에서 90%, 100%대까지 갔다가 거의 100%네 해보니까요. OLED에서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OLED 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거의 96%가 20년 4분기, 21년 1분기에 덕선 네오록스로서 발생했다고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게 한 87%까지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덕선 네오록스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이. 하여튼 꽤나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OLED 주력 사업인데 덕선테크코피아의 주력 매출은 계열사인 덕선 네오록스부터 거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원재료 가격은 거의 플랫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했었고 그렇다면은 비중도 거의 비슷하고 80%대 후반에서 90%대 중반. 관건은 그러면 덕선 네오록스로 납품하는 OLED 소재의 제품 가격이 코스트 리덕션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추론이 강하게 됩니다. 아까 원재료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재고 자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OLED하고 반도체 부분에 두 가지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OLED 부분에 나는 별도로 뽑아서 재고 자산 및 회전율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 FC 부분 OLED는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21년 4분기에 역대 최대 재고 자산 쌓여있다가 22년 1분기에 좀 감소되네요. 다행히. 회전율 같은 측면으로는 보시면은 과거의 박스권은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선인데 근데 21년 4분기에 0.7로 급격하게 하락했잖아요.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고 근데 지금 0.8로 소폭 개선이 되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박스권 하단부의 하단 뚫은 이탈부에 아직 위치하고 있어갖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리스키한 모습을 보인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개선된 상황은 일단 재고자산 금액이 줄어들었다. 22년 1분기에. 따라서 덕선테크코피의 22년 2분기에 재고자산 현황도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부문 재고 자산을 살펴보면은 22년 1분기에 역대 최대로 쌓여 있는데, 반면에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내에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박스권 내 상단 부위에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덕산테크피아 문제는 현재 OLED 사업 부분이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보시면은 캐펙스거든요. 주황색 선이. 캐펙스가 22년 1분기 역대 최대 캐펙스를 집행했는데 보니까요. OCF는 장기간 계속 플러스인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높은 캐펙스를 집행하는 추세를 따라서 FCF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높게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확인해 보니까는 2차 전지 전액 신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카펙스를 요즘에 집행 중에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아까 21년 12월에도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잖아요. 아마 사연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액 신사업.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주요 제품은 OLED와 그다음 반도체 사업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2차 전지 전액 신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높은 캐펙스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결론은 이렇게, 당시에 5월 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본업의 리스크는 점증되고 있는데 대규모 현금 흐름 유출로 매도 시각 유지. 감히 매도 시각, 그때 당시에 5월 달에 냈었네요. 그러니까요. 5월 16일 날. 지금 주가 상태는 제가 체크를 확인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리스크한 상황들이 아마 주가에 많이 과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5월 달 중순에 그때 제 개인 시각이었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주가가 과하게 하락했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반영한 주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한번, 지금 22년 2분기 실적이 좀 있으면 발표되잖아요. 실적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괜찮은지 여부를 검토 후에 가능하다면은 추가적인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5월 달에 과거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시각 유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커피에는 뭐 기본적으로 부실한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2쿼터에 실적이 발표되면은 그때 가서 실적 보고 다시 한번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해당 사항은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전체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 영상은 덕선테크피에를 매도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는 과거 제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의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22년 2쿼터의 실적을 보고 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의견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은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중립입니다. 중립. 그리고 제가 일개 개인 투자자가 덕선테크피아를 감히 뭐 매도 의견을 달았다고 해서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도 판단할 수 없고요. 그냥 사견이니까는, 일개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볍게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